함수 fx의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니까 하나씩 확인해 봐야겠죠.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갈게요. 즉 큰 데에서 다가갈게요 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에서 함수식을 타고 마이너스 1로 다가간다면 이렇게 다가가겠죠. 따라서 함수값은 1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로 다가갈 건데 2보다는 작은 곳에서 2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따라서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은 곳은 2보다 왼쪽이죠.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어요. 따라서 함수값은 0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함수 fx에 대하여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요. 극한값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x가 1로 다가갈 때 1보다 큰 데에서 다가가고 있는지 작은 데에서 다가가고 있는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 쪼개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x가 1로 가고 있는데 1보다 큰 데에서 다가간 값과 x가 1로 가고 있는데 작은 데서 다가간 값이 서로 같을 때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해 그 값으로 극한값을 쓰자 이렇게 하죠. 따라서 상황을 보니 이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x가 1보다 큰 데에서 다가갈 때 fx의 상황은 물어봤어요. 그럼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럼 x가 1보다 클 때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가 이 함수를 타고 간다고 하죠. 따라서 fx에다가 쩌식을 넣어야겠네요. 즉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4ax가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좌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x가 1보다 작은 곳에서 1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따라서 x가 1보다 작은 곳에서의 함수는 얘가 되겠네요. 따라서 3x 플러스 a제곱을 넣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함수 그래프 생각해보면 y는 4ax죠. 그러면 얘는 직선이죠. 따라서 직선 대충 그려놓고 1인데 1에 우극한에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결국엔 1을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그 함수값과 동일해지죠. 따라서 4a가 되겠고요. 얘도 역시 직선 되니까 직선 대충 그려놓고 얘는 위에다 그려야겠네요. a제곱만큼 위로 올라간 직선이죠. 따라서 1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어 해서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랑 동일하죠. 따라서 3 플러스 a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변으로 보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a는 1 또는 3. 즉 a의 값의 합은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4인 거 바로 구해도 되겠지만 이 근이 중근이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근 풀어내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겠네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상황을 보니까 첫 번째 상황은 x가 1로 다가가고 있는데 1보다 큰 데에서 다가가고 있어요. 따라서 처리해보면 x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오른쪽 왼쪽을 관장하는 x죠.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함수값은 지금 2로 가고 있는 거 보이니까 값은 2다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다음 거 x가 2로 가고 있는데 2보다 작은 곳에서 가고 있대요. 그랬더니 함수가 좀 지저분해졌어요. y는 f-x인 거죠. 얘를 구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아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로 해석하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은 이 부분만 예뻐지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t로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후자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치환한 게 y는 리미트 t는 어디로 갈 때 ft가 되어져. 그렇게 되면 이 함수와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 치환 마음에 들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 게 마음에 들었으면 항상 치환했을 때는 범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이었죠. 따라서 치환할 땐 범위 확인이니까 이 상황을 보니 얘도 예쁘게 쓰면 t는 마이너스 x야 이렇게 되죠. 즉 x의 값에 따라서 t 값이 하나씩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치환이란 건 하나의 함수가 더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 확인이라는 건 최대 최소라는 건 결국엔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죠.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값에 따라서 y값이 t값이 정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x, t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x를 이렇게 잡읍시다. 원점 여기 잡혔고요. 그러면 t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식이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x가 지금 2로 다가가고 있는데 2보다 작은 곳에서 다가가고 있대요. 그럼 기준점 잡아주고 그럼 2보다 작은 곳에서 다가가고 있으면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함수값은 이게다 x에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로 가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아직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또 t를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다가가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데에서 마이너스 2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위에서 아래로.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큰 데에서 다가가고 있어 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따라서 그 기준점만 구하지 말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다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 상황이 결국엔 얘가 x고 얘가 x면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즉 여기 t로 다시 바꿔놓고 여기가 t와 y에 대한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자 선택의 자율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죠.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네요. t가 이제 x축 쪽으로 왔으니까 좌우를 관장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큰 데에서 다가간다는 거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는 거고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 함수값은 지금 마이너스 1 따르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것도 해볼게요. 이 장면. x가 0으로 다가가는데 절대값 fx는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얘도 치환해서 한번 풀어볼까 했는데 요거를 치환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탈출하고 보자거든요. 따라서 절대값은 탈출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나눠줍니다. 이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지죠. fx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넣을게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그냥 fx로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fx가 음수였다면요.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나올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얘를 바라봄에 있어서 0으로 다가갈 때 있는데 0으로 다가갈 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따로따로 체크하고 걔네들이 같은지 확인하기로 했죠. 따라서 각각 우극한과 좌극한을 한번 구해보게 되는 거죠. 0을 기준으로 플러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fx 잡아보면 x가 0보다 큰 데에서 다가가고 있죠. 따라서 0보다 큰 데에서 다가가 봤어요. 그럼 지금 다 양수값을 갖는 곳에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0보다 큰 부분은. 따라서 fx가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 거 fx가 여기 가고 있는데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 가고 있대요. 근데 0보다 작은 곳은 다 음수값을 갖는 함수죠. 따라서 음수값을 가졌으니까 마이너스 fx로 나와주겠네요. 절대값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거 fx가 어디로 가겠는가 하니까 1로 다가가고 있어요. 처리할 수 있겠고요. 얘도 역시 마이너스 fx니까 일단 fx부터 가보겠죠. fx 가보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해서 1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같으니까 극한값은 그냥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얘를 그래프로 바꿔서 풀어도 돼요. 지금 보면 fx로 가고 마이너스 fx로 간다 했죠. 즉 f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부분에서는 그대로 함수를 탈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0보다 작은 위치라면 fx의 그래프를 봤을 때 0보다 작은 위치라면 마이너스 fx를 한대요. 마이너스 fx를 하겠다는 건 x축을 중심으로 대칭시키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요. 따라서 x축으로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여기 점 있었으니까 점 채워주고요. 그러면 이 함수를 보고 풀겠다라는 거죠.
여기 다 그려보면 여기 아랫부분만 다 올라가면 되겠죠? 따라서 이 함수를 보고 풀었을 때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처리하면 1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 바로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 값을 더하면 이가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함수 fx, gx가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가 있네요.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가 나왔네요. 얘도 함수, 얘도 함수.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 식 자체가 중요해진 거죠. 즉 함수 fx, gx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를 hx라고 하자. 얘를 뭐 좀 계열에 맞게 px, qx로 한번 잡아줍시다. 그렇게 되면 2x 플러스 3fx가 px예요. 그리고 px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4로 가고 있어요.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x분의 gx가 qx예요. 하고 얘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분의 3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px와 qx가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px와 q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fx랑 gx가 자리 잡고 있죠. 그럼 fx 자리에 뭘 넣을까 봤더니 fx는 얘만 없어지면 되는 거죠. 즉 fx는으로 바꿔보니까 2x 플러스 3분의 px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따라서 fx 대신에 얘를 넣게 되면 px에 대한 식으로 다 변할 테니까 얘를 넣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gx에다 뭘 넣을까 봤더니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gx는 fx 곱하기 qx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fx가 이 식이었으니까 그대로 넣게 되면 px, qx가 분자에 가고 분모에 2x 플러스 3이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를 대신 넣게 되면 px와 qx에 대한 식으로 변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극한값 식에다 넣으면서 처리를 해봅시다. 일단 gx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3분의 px, qx의 제곱 처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px, 그 다음에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각각 그래프 상황을 봤을 때, 식 상황을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로 가면 1로 가죠. 대입하고 끝낼 수 있는 다항함수죠. 그 다음에 px 자체는 4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qx 자체는 2분의 3으로 가고 있어요. 완전한 값이 되죠. 즉 부정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분모가 1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x가 4로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로 가고 있겠죠? 따라서 각각이 값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위에 거부터 아래 거부터 체크해 봅시다. 지금 분모가 1이기 때문에 분자 상태만 보면 되는데 4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얘도 분모가 1이기 때문에 분자 상태 20 마이너스 2 처리하게 되면 분자는 18이 되겠고 얘 하면 6이고 66에 36 따라서 나누기 18 하게 되면 2분의 1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fx, gx가 쟤를 만족시킨다 했어요. 지금 fx, gx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fx, gx의 상황을 이 식과 이 식의 상황으로 바꿔줘야 돼요. 즉, 이 식과 이 식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니까 얘를 px다, 얘를 qx다 한번 잡아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fx 플러스 gx가 px다라는 것과 x가 3으로 갈 때 얘가 7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x-gx를 qx라고 할 때 얘가 x가 3으로 가고 있으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극한값의 상황을 보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fx,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극한값을 알고 있는 px와 qx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두 식을 보니까
fx랑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랬더니 gx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보이죠. 딱 둘이 더하니까 3fx가 px 플러스 qx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럼 fx라는 건 3분의 1 곱하기 px 플러스 qx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gx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gx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위에 있는 식보다 아래에 있는 식이 낫겠네요. gx는 fx에다가 qx를 뺀 것. 근데 fx가 이미 px와 qx에 대해서 나타났죠. 따라서 대입해보면 3분의 1 px에다가 3분의 1 qx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qx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이 px와 qx에 대한 식으로 변하게 되죠. 즉 3분의 1 p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 qx 여기에다가 곱하기 gx니까 3분의 1 px 마이너스 3분의 2 qx 이렇게 대물할 수 있어요. 그럼 px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로 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고 얘는 7로 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고 각각의 값을 계산하면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7 플러스 3분의 2죠. 이렇게 각각의 값으로 가면 딱딱시 깔끔해지니까 대입해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앞에 거 계산하면 2, 뒤에 거 계산하면 3이니까 2 곱하기 3, 6이 답이 되겠네요. 두 함수 fx, g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fx, gx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가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수렴하는 대상인 이 대상과 이 대상을 중심으로 바라볼 것 같네요. 그럼 이 대상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얘를 px, qx로 예쁘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x, f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2한 개 px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x가 0으로 다가갈 때 1로 다가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x분의 g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분의 이 값이 qx고요. 그 다음에 얘가 3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x가 0으로 갈 때 fx랑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난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우리는 fx, gx 잘 모르니까 qx와 px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줄 거라는 거죠. 따라서 fx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px에다가 얘가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 한 다음에 x로 나눠주면 식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gx는 qx 마이너스 2값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 곱하기 x분의 p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gx니까 아래 거 넣죠? x 곱하기 q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x 곱하기 x분의 p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 대한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각각을 넣기 전에 정리 먼저 해주죠. x와 x가 보이고 x가 보이니까 각각 약분한 뒤에 계산을 해주겠죠. 왜냐하면 얘를 계속 살려놓으면 분모가 0이 돼버려요. 분모가 0이 되는 영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분으로서 처리를 해주고 보자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가고 있는 곳이 1이니까 얘는 1로 가고 있고 얘는 0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가고 있고요. 얘는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1로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얘도 1로 가고 있고요. 얘는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x제곱도 당연히 0으로 가겠죠. 따라서 각각 값을 넣은 거 계산하면서 써줍시다. 3 곱하기요. 얘는 더하면 3이죠. 그 다음에 여기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빼기. 이 값은 1에다가 2니까 3이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9, 2, 18에다가 3 빼서 15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항상 대입을 해보고 얘가 부정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대입해보면 얘는 1-1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1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0으로 가고 있죠. 따라서 0분의 0꼴이에요. 즉 0분의 0꼴은 정리를 한 뒤에 극한값을 대입해줘야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줍시다. 그럼 x가 지금 1로 갈 때 얘가 0으로 된다는 건 결국엔 x-1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x-1 던져주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려고 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의 형식이 보이네요. 즉 합차 공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요. 얘도 역시 지금 x-를 갖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얘는 x로 먼저 묶고 계산합시다. 왜냐면 2차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게 더 편하죠. 얘는 x-1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x-1, x-1 0으로 만들어내는 영인자가 다 사라짐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요. 대입 이제 해보면 2분의 1 넣고 1 넣으면 여기가 5가 되죠. 따라서 2분의 5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극한값을 구하여라 했네요. 극한값 대입 먼저 해봐야겠죠. 대입해보면요. 얘 2 넣고 2 넣게 되면 분자는 8에다가 빼기 8이니까 0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에다가 3이니까 3으로 가고 빼기 3이니까 0으로 가고 있겠네요. 따라서 0분의 0꼴 이건 부정형이다. 부정형이라는 건 정리를 해줘야겠죠. 정리를 해주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즉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상황이기 때문에 x가 2로 갈 때 문제 생기는 건 x-2일 거예요. 따라서 x-2를 둘 다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x-2로 묶어주려고 분자 먼저 봤어요. 다항식이니까 다항식 먼저 볼게요. 그랬더니 x-2로 묶어놓고 보니까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처럼 보이죠. 즉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공식이네요. 따라서 1차 곱하기 2차죠. 따라서 2차식 되는 것들, 즉 x와 2로 만들 수 있는 2차 느낌의 것들을 다 써주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8 돼야 되니까 플러스 4가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많이 더했으니까 너무 많이 빠지죠. 따라서 더해지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인수분해 못하겠다 싶으면 뭐 공식 안 외웠다 싶으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면 돼요.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상황은 요거 두 개로 x의 제곱 상황 만들어질 테니 x의 제곱 상황이 지금 없다는 건 0이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x 제곱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x제곱은 요렇게 만들어지죠. 마이너스 2x제곱과 플러스 2x제곱 해야 되니까 2x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분자 상황을 봅시다. 분자도 x-2를 갖고 있을 거야 하고 봤더니 얘가 무리수죠. 무리식이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 형태가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은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지만 무리식은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유리화를 해보자. 깔끔하게 만들어보자. 그러면 조금 더 인수분해가 보이지 않을까. 즉 제곱을 통해서 이 루트를 탈출해보자 라는 거죠. 루트를 탈출하는 방법은 루트 3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있었으니까 루트 3x 플러스 3 플러스 3을 곱해줘야겠죠. 근데 분자한테만 곱해지면 식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분모한테 곱해줘서 식을 위의 식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곱해져서 3x 플러스 3, 얘는 빼져서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3x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그럼 3으로 묶어서 3x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죠. 즉 x 마이너스 2 인자를 갖고 있는 식이 되었네요.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x-2 사라지고 분모는 3만 남았어요. 분자 상태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이 분자가 지저분해 보여도 대입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대입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입해보면 2 넣으면 6에다가 3 되고 3 더하고 9 되고 그럼 루트 씌우면 3 되고 3에다 3 더하니까 6이 되겠네요. 따라서 4 곱하기 3 한 다음에 곱하기 6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6, 4, 24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장면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얘가 플러스였으면 좋겠다.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럼 양의 무한대로 가려면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엔 마이너스 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배를 하는 상황을 던져줄 거예요. 즉 마이너스 x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즉 얘를 t로 치환할게요가 되는 거죠. 치환하는 장면이 마음에 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범위 먼저 확인을 해보죠. x축, t축이라는 함수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t는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대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왼쪽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죠. 그럼 t는 계속 증가만 하고 있죠. 따라서 t의 값이 무한대로 감을 알 수 있어요. 즉 t로 치환하는 순간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t로 한번 치환해 줍시다. 무한대로 가면요. 그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t 넣게 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 다음에 얘는 t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4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t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1차, 얘도 1차, 얘도 1차 느낌의 것들이 다 있죠. 따라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서 얘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더해졌으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겠죠. 따라서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면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t의 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t분의 1이 0으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인 t제곱으로 나눠줘 보게 되는 거죠. 그럼 t제곱으로 나눴을 때 상황을 알아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t분의 2가 될 거고요. 루트 속에 들어가면 t제곱으로 들어가죠. 따라서 t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0으로 가고 이 부분이 0으로 가고 즉 각각의 값들을 넣었을 때 부정형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각각의 값을 넣으면요. 이렇게 되니까요. 루트 4 플러스 1이죠. 따라서 이 값이 2.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라볼 때 있어서 대입을 먼저 해보죠. 대입해보면 얘는 4 빼기 4니까 0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 상황이 좀 복잡해질 것 같죠? 얘 상황 보니까 4에다가 빼기 2a 플러스 b인 상황이네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면 분자가 이렇게 막 다른 데로 가면 당연히 0분의 상수해가지고 무한대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0이 조절이 되어서 극한값이 존재해졌다. 즉 이건 부정형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즉 이걸 공식으로 외우면 좋아요. 0으로 가고 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얘도 당연히 0으로 가서 부정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식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b는 4-2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b 대신에 2a-4를 넣어봅시다. 왜냐면 쟤가 2분의 3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직 안 썼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0인자를 사라뜨려줘야 돼요. 사라뜨려주는 방법이 이 0인자로 만드는 b를 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값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요. 위에 있는 식이 안정화될 거예요. 따라서 알아봅시다. 얘는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0분의 0꼴이 되었으니 0인자를 없애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x제곱에다가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0인자가 등장함을 알 수 있겠네요.
위의 식을 보면 결국에는 방금 2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얘를 맞춰준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를 무조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던져주는 거죠. x 마이너스 2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식이야 너는. 이렇게 해놓고 인수분해를 해봅니다. 그럼 여기가 1차식이 왔으니까 1차 곱하기 1차가 2차죠. 따라서 1차식이 올 거예요. 그럼 x항 그 다음에 상수항 나올 텐데 x항이 무조건 x로 나와야 줘야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으로 이렇게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ax로 기준 잡아도 되겠지만 여기를 기준 잡는 게 좋아요. 상수항. 상수항 쪽 기준 잡으면 상수항은 이렇게 곱했을 때만 나오는 항인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에다가 뭘 곱하면 째가 되니까 마이너스 a도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곱해야 저식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예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써먹은 ax를 써먹겠죠. 따라서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되는지 확인.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ax 플러스 2x니까 ax, ex 사라져서 마이너스 ax 됨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뭔가 이상해졌죠? 네. x가 지금 x 플러스 2를 갖고 있었어야 되네요.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 2였던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면 1차 곱하기 1차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1차항 올 거예요. 1차항이 x제곱으로 올 거고 상수항 보면서 플러스 a-2겠구나 라고 예측한 뒤에 확인하겠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했을 때 되는지. 그러면 2x에다가 플러스 ax 마이너스 2x니까 2x, 2x 사라져서 ax 되네요. 따라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2의 형태가 다 보이기 때문에 0으로 만드는 인자들을 사라뜨려 줄 수 있고요. 그럼 부담 없이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원래 나왔던 2분의 3이라는 거죠. 그럼 a하고 b에 대한 식이 하나, 두 개 나왔네요. 그럼 a, b 값 각각 구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보면요. a-4는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너스 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해서 16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극한값 상황이 하나 주어졌고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분모는 지금 1 넣으면 0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도 1 넣게 되면 얘가 1 플러스 a에다가 빼기 3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했네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상황을 맞추기 위해 지금 분모가 0인데 분자가 어떤 수로 가버리면 0분의 어떤 수 해가지고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얘는 부정형이었겠구나. 즉 얘는 0으로 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식 하나 나왔네요. 그럼 풀어봐야겠죠. 넘어가면 3 따라서 루트 없애기 위해서 제곱하면 9 따라서 a는 8이 되겠죠. 따라서 a에다 8 넣고 극한값 i 구하면 b값도 나오겠네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분모 분자가 지금 다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인자를 사라뜨려주기 위해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얘는 1제곱으로 보이죠, 이제.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1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합차 공식 써줄 수 있겠고요. 근데 위의 상황을 보니까 루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 정리의 방법이 유리화밖에 없죠. 따라서 양변의 분모 분자에 루트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분자에만 곱할 순 없으니 분모에도 이렇게 곱해줍니다. 식에다가 뭔가를 곱할 때는 항상 괄호 쳐주고요. 따라서 정리해보면요.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9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거 루트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 이렇게 플러스로 변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차피 0으로 가진 않을 테니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이 다항식이 되었고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해보면 x-1에 x 플러스 9로 인수분해됨을 알 수 있고요. x-1, x-1 자연스럽게 사라지네요. 그럼 영인자가 사라졌으니 나머지 아이들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루트 1 플러스 8이니까 9 플러스 3 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9니까 10 들어가겠고요. 얘 약분하면 5, 얘는 3 따라서 3 더하기 3 해서 6 따라서 6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이 값이 b가 된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를 구하면요. a가 지금 8이었죠. 그 다음에 b가 6분의 5였네요. 따라서 6분의 48이니까 6분의 53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하나의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fx 분의 4x 플러스 3f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즉 fx에 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fx에 대한 극한값은 하나 정도 알아줘야 여기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fx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네요. 따라서 fx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양변에 x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게 됩니다. x제곱 플러스 1을 곱할 때 상황 주의해야 돼요. 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다 뭔가를 곱할 때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꼭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얘는 상황을 봤을 때 제곱이니까 양수일 거고 1을 더했으니까 0보다 당연히 크겠죠. 1보다 당연히 크겠죠.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얘는 0보다 작진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양변에 x제곱 플러스 1을 곱함에 있어서 그냥 곱하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보니 지금 이게 딱 조임 정리 쓰라는 문제 같죠. 따라서 fx를 일단 극한을 보내볼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너네들은 어디로 가니? 물어보고 싶었어요. 얘한테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니? 물어봤더니 지금 분모가 지금 2차고요. 그 다음에 2차 곱하기 1차니까 분자는 3차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렇게 가는 중인 거죠. 따라서 분자의 영향력이 너무 나도 크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한대로 가 했어요. 얘도 무한대로 가 했어요.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갑니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쪽에서 어느 정도 fx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와줘야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서 무한대로 가게 된 경위가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차이가 있어서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았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값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긴 해요.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 1차만 더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를 그냥 던져줄 거예요. 따라서 1차식 하나를 던져줍시다. 1차식의 가장 심플한 형태는 x죠. 그래서 x 던져줄 거예요. 그럼 x로 한번 나눠볼까? 라는 거죠. 따라서 양변을 x로 나누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를 나누자. 그럼 x를 나누게 되면 얘가 3x 세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풀어 써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분의 fx가 될 거고요. 얘는요. 3x 세제곱 플러스 x 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x가 모든 실수라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클 수도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또는 0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나눌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있다면 얘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보낼 예정인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는 걸 가정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위치에서만 이 식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건이 변했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말고 x가 0보다 큰 데에 대해서도 요거야 성립하니까 요 장면에서만 봅시다. 그렇게 따지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미트 극한 보내봐야겠죠. 극한 보내게 되면요. 얘는 세제곱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영향력을 미칠 예정이에요. 따라서 세제곱으로 나눠준 뒤에 생각하죠. 그러면 여기가 3 될 거고 여기는 0 될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3 될 거고 0 될 거고 0 될 거고 0 될 거죠. x제곱분의 x의 세제곱분의 이런 아이들이 다 0으로 가니까 0 될 거예요. 따라서 3분의 1로 감을 알 수 있겠고요. 얘도 역시 3분의 1로 감을 알 수 있겠네요. 우리 극한값 취할 때는 부등호 방향 같거나 같다가 생기는 거 알죠? 이제 극한을 취할 때는 양변의 극한을 취할 때는 항상 등호가 생기니까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했더니 당연히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양쪽에서 3분의 1로 가고 있는데 쟤 혼자만 다른 데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x분의 fx가 3분의 1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fx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얘를 gx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fx를 x로 나눈 함수가 gx고 g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f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죠. 그럼 gx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고 생각해야겠네요. gx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 처리해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 값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2x-x gx 그 다음에 4x 플러스 3x g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한대가 될 거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 분자를 최고차 항으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 x로 나누겠죠, 일단. x로 나눠서 일단 첫 번째 항이라도 정리를 해보고자 처리를 해봤어요. x가 2-gx가 될 거고요. 4 플러스 3gx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굉장히 좋은 값이 되었어요. 왜냐면 g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대입하게 되면 각각의 값이 2-3분의 1 분의 4 플러스 3 곱해져서 1이죠. 따라서 여기가 3분의 5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니까 5 약분돼서 3만 남음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4번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